어, 지난 시간까지 이제 휴업, 폐업, 뭐 아주 좀 짜잘한 것들 있죠? 그런 거 좀 했습니다. 그죠? 뭐 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무실 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예, 그런 거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겸업 제한 14조, 공인중개사법 14조에 나오는 겸업 제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28페이지. 예. 맞죠? 거기. 우리가 겸업 제한하면 타이틀이 겸업 제한이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겸업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표현을 이해가 되시죠? 예, 겸업 제한이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면 겸업 제한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겸업을 하지 말아라 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을 보면 이것만 해라 라고 돼 있죠. 에? 이것만 해라. 어쨌든 어떠한 측면에서 보느냐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다른 일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 그죠? 아니면 이것만 해라 라는 얘기,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만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중요한 건 겸업 제한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크게 나누면 개인과, 그죠? 법인이 있죠? 지금 겸업 제한하는 거는 어디에만 해당이 될까요? 그죠? 안 배우셨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죠? 지금 겸업 제한이라고 나오는 거는요, 얘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다?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50%의 확률. 우리가 시험 볼 때도 항상 두 개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개인일 경우에는 겸업 제한이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등록을 해서. 그죠? 근데 내가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내 사무실이 하나, 내 소유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무실이 이만해. 너무 크죠? 그러면 반을 잘라서 임대를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옆에다가 편의점 차리라 그러셨어요. 그죠? 반만 편의점 쓰고 반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내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사원 또는 임원이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다. 그죠? 법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편의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의점을 할 수가, 얘는 된다 그랬으면 뭐 얘는 안 되겠지. 그쵸? 에? 아시겠죠? 개인일 경우에는 겸업을 해도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든지 내가 공무원이라든지, 그죠? 이럴 경우에는 안 되겠지요. 왜?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뭐라 하는 것보다 어때요? 내가 속해 있는 법, 그죠?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법에 적용도 받죠? 공무원법에서 겸업은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중립, 그죠? 우리가 잘 몰라도 공무원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에서 하지 마라 아니면 이것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14조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이 왜 들어갔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법인도요, 두 개로 나눴었죠? 그죠? 일반 중개법인, 그죠? 중개법인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일행, 그죠? 특수법인, 그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법인 중에서도 어떤 아이들이에요? 중개법인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특수법인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우리 중개법 말고 다른 법, 그죠?
농협이면 농협에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산림조합, 뭐, 이렇게 쭉쭉쭉 있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요거와 관련된 개별법을 따르고, 우리가 신경 쓸 게, 겸업에서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게 없다, 그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얘란 얘기죠. 그죠? 중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일 경우, 여기에 규정된 것만 해라. 아시겠죠? 그러면 대충 보시면 14조 1항의 1호는 뭐라고 나와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그죠? 상담은 다 외우려면 헷갈리니까 컨설팅 이렇게 하시면 더 쉽죠? 컨설팅.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그죠? 요건 뭐라 그랬죠? LBA. 그죠?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앞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있죠? 1호에서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그죠? 4호에서도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이에요. 그럼 토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 관리 대행만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중기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요거는 뭐 이사업, 도배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걔네들은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뭐만 된다? 뭐만 되겠어요? 소개시켜주는 건 돼요. 소개시켜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에? 중개를 하시다 보면 어떻다?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죠?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는 이사업체가 없으면 어때요? 중개하면서 그죠? 계약서 쓰면서 뭐라 그래요? 혹시 잘 아시는 이사업체 없으세요? 이래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개인일 경우는 어때요? 제가 이 사업도 같이 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저 익스프레스 같이 하니까 그럼 제가 좀 싸게 해드릴게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제가 이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일 경우에는 제가 잘 아는 이 사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차이가 뭐예요? 개인일 경우에는 제가 해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법인일 경우에는 제가 잘 아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이건 뭔가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란 거 들어보셨죠?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인은 뭐예요? 경매나 공매를 할 때, 그죠? 어떻단 얘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죠? 나를 대신해서 입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 사무실 이런 데 가면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반 경매 사무실 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를 쓰세요 라는 컨설팅만 딱 해줘요. 그죠? 실제로 법원 가서 입찰 봉투 쓰는 건 누가 써요? 내가 써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는 가격을 불러주고 내가 그 가격에서 낙찰을 받으면 뭘 받아요? 수수료를 받아요. 그죠?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보다 세요. 훨씬 아니야. 한 1% 되니까. 우리도 0.9%까지니까. 그죠? 근데 우리보다 조금 세다는 게 좀 기분 나쁘죠? 그죠? 거기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있어도 되죠. 하지만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경매는. 경매에 관련된 거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 대신 누군가 해줄 때는 공인중개사랑 법무사가 법원에서 시행하는 교육받고 매수 신청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관련된 거는 경매는 자격증이 전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매를 추가하고 배우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경매 많이 안 배우셔요? 많이 배우죠? 교육 같은 거. 그러면 수료증도 하나 주고 뭐 폼 나요. 그죠? 폼 나요. 진짜 사무실 하나 걸어놓으면. 근데 경매를 추가하고 배우는 이유는
경매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잘 따져봐야 돼요, 이것저것을. 우리도 조금 뒤에 나올 건데 경매가 어려우니까 배우는 것이 내가 자격이 없어서 경매를 못하니까 교육을 받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경매는 뭘 알아야 좀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면 어때요? 아까처럼 경매 사무실 가서 1% 주고 낙찰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 개업, 공인중개사 128페이지 보실게요. 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우리가 뭐 한번 해서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그죠? 중요한 건 그 앞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되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 14조 1항의 3번 보시면 그죠? 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요 말이 중요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 14조 법에 보시면 14조 1항의 3호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이거 LBA라 그랬죠? LBA 같은 경우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장님들 있죠?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LBA예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넘기시겠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 보시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법인을 위반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 중요합니다. 업무법인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죠? 이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그죠? 겸업제한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 당할 수 있다. 그죠? 취소 당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하고 취소를 당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업무범위 위반한 거는 어떻다? 잘못했지만 아주 큰 잘못은 아니다.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이게 그거죠. 131페이지 보시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얘네들이죠. 특수법인들. 특수법인들은 겸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다른 법률에 아까 법에서 그랬죠. 법 1조에서 보면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되겠죠. 특수법인일 경우에는 각각 자기가 속한 법률에 의거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3번 나오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업, 도배업, 임대업 등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데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동그라미 치세요. 장애. 그죠? 장애를 주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은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파트 관리소장은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리소장 낮에 일해야 되죠? 그죠? 낮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그래서 힘들다고 보는 거고. 야간 경비원, 야간에 내가 알바를 한다. 그죠? 야간에 경비를 쓰고 낮에는 중개업을 한다.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어때요? 피곤하겠죠. 그죠? 피곤하겠죠. 그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무소에 중개업 전용 의무도 없으므로 중개사무소에서 담배 판매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업을 경험하고 있을 때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등록증 양도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서울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산에다가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렸다. 이건 어때요? 누가 봐도 대여죠? 그죠? 누가 봐도 대여잖아요. 서울에 있는 직장 다니면서 부산에 있는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렇게 명확할 경우에는 대여로 보고요.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다?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하는데 유권 해석이나 이런 걸 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우리끼리 얘기할 땐 편하게 중개인이라 했죠. 이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중개사는 뭘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딴 거랑 다 똑같은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있죠? 매수 신청, 아까 얘기했던 경공매에 대신해서 입찰받을 수 있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겸업 제한은 몇 번 다뤘고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다만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개인하고 법인을 쓸 경우에는 법인에만 해당이 된다. 그죠? 법인 중에서는 일반 법인, 특수법인, 중개법인, 특수법인 있어요. 특수법인은 상관없다. 그죠? 정해진 것만 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그냥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대행 할 수 있고, 그죠? 관리대행 할 수 있고, 그죠? 뭐 경영, 프랜차이즈 할 수 있고, 컨설팅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수되는 거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고, 이 정도로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셔요. 문제 나오면 어때요? 토지대행, 토지에 관한, 토지자가 앞에 나오면 어때요? 문제에 토지자가 앞에 나오면 땡. 그죠? 아시겠죠? 상업용 건축물, 주택.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으로 외우려 들면 까먹어 또. 그죠? 이해라고 넘어가셔요. 그 다음에 업무지역. 업무지역은 기억하실 게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개인, 법인 이렇게 나왔고, 굳이 따지자면 개인도 어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6조 2항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있고, 우리가 업무지역을 따지는 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크게 나눴을 때 얘네들은 다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상관이 없고, 누구? 법 6조 2항에 의한 공인중개사만 따지면 돼요. 그죠? 업무지역은 뭐예요? 업무지역? 말 자체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를 하려면 여기다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격증 취득하고 등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영위가 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린 자격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얘예요. 그죠? 그러면 등록을 할 때는 어디 가서 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내가 잘 모르잖아요. 헷갈리고. 이럴 때는 등록을 해라 그랬으니까 어디 가라? 등록관청에 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등록을 하라 그랬으니까 등록관청에 가면 된다는 얘기죠. 등록관청이 뭔지는 몰라도. 그죠? 근데 등록관청 이제는 아시죠? 공부를 우리 많이 했으니까. 뭐예요? 시, 군, 구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슉 오시잖아요. 그러면, 자, 볼게요. 등록을 시, 군, 구에 가서 했는데, 그죠? 시, 군, 구. 여기서 얘기하는 구는, 구자 붙은 아이들은 뭐든지 해당된다 그랬죠? 그럼 등록은 여기서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을 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요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요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그죠? 계속 하시던 분들이죠. 제가 요즘 들어서 더 자세히 보는데 와 진짜 빈티지한 간판을 붙어있는 중개인 사무소를 또 지나가다 발견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간판이 정말 오래돼 보여요. 중개인 사무소라고 돼 있더라고. 아무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관할하는 데가 어딜까요? 등록관청에서 하겠지요. 그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우리가 중개업을 할 수, 이 중개인의 개념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좀 해봅시다. 옛날에 중개인들을 신고제에서, 그죠? 신고제에서 신고만 하면 해결해 줬어요. 그때 우리 중개하는 사람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을까요? 그냥 동네에서 전월세, 그죠?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 이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슈퍼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슈퍼 아줌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동네에 소일거리 하실 분들이 하셨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옛날에는. 그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중개업을 할 때는 보통 어때요? 그 동네 것만
가까운 데 거 하세요라고 내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느낌상. 그죠? 말을 삥삥 돌려서 지금 어거지로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나 법인인 중개법인, 그죠? 특수법인은 다 업무 제약 어때요? 업무 지역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종에다가 나중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죠? 자격증 따시고 등록을 하셨는데 살다 보면 어때요?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집 좀 팔아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연락이 분명 옵니다. 야, 우리 집 것도 팔아줄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마침 내 주변에 그 동네에 집을 하나 사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업무 지역이 달라서 나는 못 가겠네. 이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쫓아가야 되죠. 무조건 쫓아갑니다. 무조건 쫓아가서 내 의뢰인이 원하는 물건인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중개를 하면 됩니다. 대상은 상관없어요. 단 국내에 하나죠. 미국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집 좀 팔아줘 이런다고. 중요한 건 미국에 있는 집을 팔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미국에 있는 집도 팔 수 있지. 나는 팔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국내법에는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도 많이 받아도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미국 법이 날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시겠죠? 미국에 있는 건 미국의 법을 따르란 얘기지.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가 집을 팔아달라 해서 세종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충분히 나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중개업자는 기본 태생이 어떻다? 동네 거만 하라 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보세요. 등록관청의 지배, 관리, 지도, 감독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시군구거든요. 그죠? 그러면 세종 같은 경우는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전, 유성구다. 대전시가 등록관청이에요? 유성구가 등록관청이에요? 네? 유성구가 등록관청이죠? 그죠? 구자 붙은 아이들은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구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유성구가 등록관청이면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중개업자는 어때요? 유성구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유성구에 있는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중개업자는 당연히 유성구에 있는 게 상식이야. 그죠?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어거지로 맞췄던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동네 사람은 그 동네 사람 그냥 편하게 그냥 소일거리 하세요 라고 신고제로 그냥 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죠? 유성구에 있는 거는 유성구 동네 거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상식에 맞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선 동의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상식에 맞죠? 왜 그러냐면 상식에 맞는 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지요. 그죠? 근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야. 어떻게 될까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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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요, 보세요. 중개를 한다? 이거 조금 확실하게 하죠, 뭐. 그죠? A와 B, C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중개 대상물이 필요하죠? 그죠? 중개 대상물이 필요한데요. 이 중개 대상물에 지금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업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사는 곳, 얘가 사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업무 지역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포커스를 둬야 되는 아이는 얘예요, 얘. 그죠? 중개할 때가 어디냐? 중개할 물건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상황. 제가 아까 동네에서 그냥 하세요라는 거는 유성구에 살고 있으면 유성구 뭐 예를 들어서 복명동에 있다. 그럼 복명동에 있는 원룸을 그냥 슬슬 하세요. 지금이야 원룸이지 옛날에는 사괄세 하세요 이런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있는? 유성구 복명동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얘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서울 사람이고 얘는 부산 사람이에요. 나는 대전, 아까 여기 유성구 사람, 유성구 중개업자고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 주소지는 의미가 없고, 내 주소지가 이 사람들, 의뢰인의 주소지는 의미가 없고, 그죠?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죠? 중심을, 기준을 어디를 두냐? 물건을 두자. 그죠? 그럼 물건이 대전시 유성구에 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되겠죠? 그죠? 근데 물건이 서울이다. 서울이다. 이 사람은 안 돼요. 서울에 있는 물건을 대전 사람이라고 쳐도 중개를 못 해요. 아시겠죠?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물건 갖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서울 물건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유성구 내에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같은 세상에 얼마나 교통도 잘 돼 있고 유성구에서 서구 넘어가는 거 10분, 15분이면 안 막히면 넘어가는데 그죠?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너무 범위가 좁은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예, 그 얘기도 맞아요. 그 얘기도 있어요. 어때요? 너무 좁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 위로 갑니다. 지역이. 아시겠죠? 상식적으로는 등록관청이 시군구니까 거기에 범위에 한정될 것 같은데 한 끗발 더 위에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된다? 우리는 등록관청은 시군구로 알고 있고 자격증은 어디로 주게 돼 있죠? 시, 도. 얘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시, 도죠? 그죠? 특광시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업무 범위는 여기 대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시군구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법부치 6조 2항에 의한 사람은 한 끗발 더 위가 된다. 아시겠죠? 그럼 논산시에 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충남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은 부동산 중개 업무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인터넷을 활용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들만 들어가는 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물건을 공동 중개를 하려고 내놨겠죠? 그죠? 다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이 물건 올리고 이분이 내가 찾던 물건이야. 연락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2명이니까 A, B, C가 아니라 A, B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공동중개가 됩니다. 근데 공동중개가 될 때는 어때요? 공동중개가 될 때는 한 명이 법부칙 6조 2항은 공인중개사다. 그죠?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 어때요?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뜻은 뭐다? 물건의 위치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C가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중개업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그죠? 지역의 한계를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방했던 것처럼. 근데 한 명 나머지 사람은 어때요? 공인중개사가 보조를 해주겠죠. 이 사람은 어때요? 개업하고 있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기 물건을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물건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물건을 이 사람이 내놨으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각각 중개인일 경우에도 어때요? 자기 지역, 자기 지역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인터넷에 올렸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법부 측 6조 2항에 의한 기업 공인중개사도 어떻다?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물건을 올렸을 때 얘기죠. 에? 물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무조건 가입을 하겠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무조건 가입을 했다고 해서 전국의 범위로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상황일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제한은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죠? 얘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 끗발 위 지역은 할 수 있다. 기본.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한다? 딴 사람하고 공동중개하면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딴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인터넷. 그죠? 그 인터넷에 딴 사람이 올려놓은 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인터넷에 가입해서 그 물건을 중개를 하는데 올려놓지 않은 다른 물건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무조건 인터넷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내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고, 내 업무 범위는 똑같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올려놨을 경우에는 그건 할 수 있다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걸 되게 제가 오래 설명을 한 이유가 헷갈려요, 조금 얘가. 그죠?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에 올리면 무조건 다 된다. 이것도 안 되고요. 그죠? 시군구 등록관청이니까 시군구인가 보다. 이것도 아니에요.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게 몇 개가 있어서 그래요. 이건 끝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지역이죠. 중개 대상물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범위는 또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얘만 생각하면 돼요. 얘만. 그죠? 특수법인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 특수법인 요거만 따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땠어요? 각각 자기가 가진 특성에 따라서 그 동네 것만 할 수 있다 했죠? 농협이면 뭐만 할 수 있다? 농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133페이지 공인중개법령상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면 옳은 거에 동그라미 꼭 치라고 했어요. 그죠? 옳은 것. 첫 번째, 토지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아까 무조건 건축물이에요. 상업용, 그죠? 주택, 건축물. 그 다음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운영은 개인만 한다 그랬어요. 법인은 어떻다? 이사업체를 소개만 시켜줄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네요. 할 수 없다가 맞아요? 할 수 있죠. 그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등록을 꼭 해라. 교육받으란 얘기죠. 교육받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해야만 한다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 등록 취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문제가 되게 쉽죠? 안 쉬워요? 되게 쉬워야 정상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수업이 아니라 그냥 딱 맞닥뜨렸을 때는 헷갈립니다. 어떤 게 헷갈리겠어요? 상등인지 절등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4번 헷갈릴 것이고요. 그죠? 토지 분양대행 공부가 좀 되셨으면 이건 그냥 제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쓱 읽어보면 이런데 왠지 등록하지 않고 이런 말 나오면은 그건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그죠? 에? 그런 거니까 이건 제껴놓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또 운영할 수 있다를 잘못 보면 어때요?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전 두세 개에서 또 헷갈립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 뭐죠? 교육은 중요합니다. 교육은요, 별거 없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크게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증이 없을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교육까지 시켜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경 쓸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자격증이 없는 자, 우리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등 할 때 그 등이 뭐가 된다 그랬죠? 응? 등 하면 거기에 뭐까지 포함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까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34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이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인중개사의 교육이 이랬겠죠? 그죠?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개공,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소공, 그죠? 중개, 보조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 잘 몰라도 뭘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업에 영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등록을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라 했죠? 실무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뭘 받아야 될까요? 직무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죠? 직무교육.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고 2년 내에 또 뭘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연수교육을 받으라 그래요. 예전에는 얘하고 얘가 없었어요. 그죠? 실무교육만 받았다고요? 좀 편했죠?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3개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자격증을 딸 예정이니까, 그죠? 내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만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직무교육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이 없었다 했어요. 그죠? 왜 없었을까요? 중개보조원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중개업과 관련해서. 맞죠?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새로 오셨죠? 네.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일? 커피 타는 거예요. 인사 후 커피.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다? 서류 정리 및, 그죠? 다 해놓은 거 서류 정리, 그 이에 부수적인 사무 처리, 뭐 이런 거예요. 중개업과 관련된 거는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게 뭐라 그랬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했어요. 근데 현장 안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현장 안내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가서 그 현장을 알려줄 수 있구나 오해해요. 정확한 건 어떻다? 말 그대로 거기까지 델다만 주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의 설명은 누가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혹은 소속 공인중개사, 즉 증 있는 사람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같이 옆에 태우고 원룸 보러도 갈 수 있지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사장님이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현장 안내를 잘못 이해하시면 현장 설명을 해주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는요. 부수적인 업무는 해도. 아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해는 정도가 아니야. 더 잘해. 중개보조원이 더 잘해. 왜? 왜 더 잘한다 그랬죠? 잃을 게 없어. 중개보조원은 잃을 게 없어요. 개업하신 분들은 자격증 날라갈까봐 노심초사,
등록증 날라갈까봐 노심초사, 업무 정지 당할까봐 노심초사,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당할까봐 노심초사, 자격증 취소될까봐 노심초사. 중개법을 또 잘 알아 그분들은. 왜?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배우니까. 그죠? 그럼 배우면 이건 상대적 등록증, 이건 절대적 등록증. 골치 아프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뭐 무식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아직 지식이 없다는 뜻이니까. 중개보조원은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지식이 없잖아요. 그죠? 지식이 없으니까 무서운 것도 몰라. 그래서 열심히 하시죠. 잘하셔야죠. 아무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중개보조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 근데 이걸 또 법으로 그렇게 안 되게 해놓고 이걸 또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 좀 모순적이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중개업에 대해서 살짝 가르쳐줘요. 물론 하루지만.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때요? 잘 모른다 그랬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나마 교육을 좀 두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어때요? 실무교육은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죠? 틀이?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중요한 건 중개업을 10년을 영위를 했어도 동네 것만 하시면 딴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세법 같은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중개법도 계속 바뀐다 그랬죠? 1년에 2천만 원, 3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또 3년에 3천만 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모르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뭐래라? 연수교육을 좀 해줘라. 그죠? 세상 바뀌는 것 좀 알게 해줘라. 근데 교육이 많다고 짜증낼 분위기가 아니라 어때요? 교육이 많으면요 여러분들의 소양이 더 올라가고요. 그죠? 의뢰인들도 어때요? 더 좋지요? 공인중개사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같은 거를 할 때는 또 뭘 많이 알아야 돼요? 실시, 기간 뭐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돼. 아시겠죠? 기간, 숫자 나오고 누가 하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실시 기관은 어디다? 시도지사다. 뒤에 연수교육도 시도지사다. 근데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라고 나와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요 라인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넘사벽이란 말 아시죠? 넘사벽. 아세요? 넘사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입니다. 여기가. 왜 그럴까요? 자격증의 유무죠? 그죠?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이 없고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세계에서는 어때요? 이 자격증의 유무가 넘사벽입니다. 그죠? 맞죠? 최소한 조기 졸업해도 1년 이상 걸리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자격증에 대한 건 배웠어요. 자격증과 관련된 건 누가 주관을 한다? 시도. 시도.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 던져준 사람이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줬죠? 시군구 가가지고 자격증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중개업을 많이 공부 안 하셨나 봐요. 이러죠? 중개사법 공부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죠? 그죠? 자격증은 시도 가서 받아오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실무교육, 연수교육도 어때요? 시도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왠지 느낌상. 안 그래요? 아닌가? 어거지로 맞추는 중이에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시도가 확실하겠죠. 그죠? 밑에는 어때요? 직무교육,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을 관리하는 데는 어딜까요? 등록관청에서 관리를 하겠죠? 왜? 우리가 등록관청에 등록할 때 뭐 해요? 고용인 신고하잖아요.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신고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개보조원은 누구랑 관계가 있어요? 그나마. 어거지로 맞추면 시군 구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시군구에서 한다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 중요한 건 시도에서 교육을 하니까 얘도 하겠다 이런 거예요. 다 결론을 내면 어때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어때요? 시도지사가 실시기관이다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뒤에 보면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기관이다. 그죠? 자격증은 명확하죠?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어때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실시기관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에서도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뭐예요? 시, 군, 구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요, 업무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시도는요, 시군구보다 한 끗발 위죠? 예? 그러면 한 끗발 위니까 좀 더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겠죠? 그죠? 시보다는 도지사, 시장보다 둘 다 뭐 비슷하겠죠, 참. 어찌됐건, 관할하는 구역이 넓으니까 더 바쁘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요, 위탁을 해버려요. 어디다 할까요? 제일 만만한 데가 협회. 그죠? 협회 혹은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죠? 두 개는 걷다가 해도 어때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교육 받으려면 어디 가셔야 돼? 협회 가셔야 돼. 혹은 이 주변에서는 모건대학교 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모건대학교는 부동산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모건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실무교육을 대전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어요. 대전시는 지금 시도할 때 시예요. 시군구할 때 시가 아니라. 맞죠? 그죠? 그럼 모건대학교가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에서 받은 거지 등록관청인 유성구에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어디 가서 받아라? 협회 혹은 이해하기 편하게 모건대학교 가서 받아라. 아시겠죠? 그러면 직무교육은 어디서 받을까요? 응? 직무교육은 시군구나 시도에서 받으니까 시도는 위탁이 돼요. 위탁이 되니까 똑같이 어디야? 협회나 모건대 가서 받으시면 되겠지. 근데 시군구의 등록관청에서 직무교육을 할 때는 위탁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직접 해버려요. 저도 실무교육을 합니다. 모건대에서 실무교육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제가 모건대에서 실무교육을 할 수 있고 연수교육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시군구에서 할 때는 어떨까요? 제가 여기는 모건대학교 이름을 걸고 그 밑에 가서 했지만 여기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시군구에 가서 하는 거예요. 유성구에서 한다 그러면 유성구 가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연수교육이요? 어디요? 아, 여기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대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똑같죠? 네. 아, 내용에서 보면요? 아닙니다. 실무교육 다 받으셔야 돼요. 아, 저기 연수교육도.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격증을 얘기했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약간 예외죠. 법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인을 구성하는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뭐죠? 공인중개사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그랬죠? 자꾸 똑같은 걸 해야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뭘 해야 되냐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9명이 있으면 9명 중에 3명은 공인중개사, 6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금 실무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인은요, 움직일 때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법인의 이름을 걸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을 타이트하게 운영한다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 즉 법인에 책임된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여야 된다라고 해놓으면 좀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타이트하다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3분의 1이라는 규정에 사원 또는 임원, 무한책임 사원 이 사람들은 싸그리 다 실무교육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자는 어때요? 연수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의 의미가 그거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연수교육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보수교육이라 그래요. 보수교육. 그래서 내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도 있고, 그죠?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도 짓고 나서 망가지면 보수하잖아요. 그래서 보수교육이라고 표현을 좀 해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고 연수교육을 받고 법인일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이 다 실무교육은 받아야 돼요. 다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어때요? 구멍이 하나 딱 생기는 거죠. 그죠? 구멍이 생겨서 어때요? 자격증이 없는 자도 한 명. 그죠? 사원 또는 임원이 받아야 된다. 시간은요. 이게 나와요. 시험에. 어이없게. 네. 교육 시간은요.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어때요? 28에서 32시간. 28에서 32시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험에 숫자가 나와요. 시험에 낼 게 없으니까. 28에서 32시간인데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어려워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우리가 9시부터요. 6시까지 수업을 받으면 총 몇 시간이죠? 그죠?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8시간이에요. 9시간이 아니고.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받아요. 그죠? 하루에 8시간 받으면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28에서 32시간이에요. 그 32시간이면 며칠이에요? 4일. 그죠? 4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외우기가 조금 수월하시겠죠? 실무교육은 4일 정도 받는다. 4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하루에 7에서 8시간 일한다. 그러면 어때요? 딱 떨어지죠. 47에 28.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어떨까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예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14시간에서 16시간을 외우기가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것도 7에서 8 해가지고 이틀 받거든요. 연수교육은 이틀이다. 아시겠죠? 이틀.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어떻게 보면 교육 중에 어때요? 제일 약한 교육이죠. 요거는 0.5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요 4일은요. 1일은 인터넷으로 해요. 그리고 2, 3, 4, 즉 3일만 딱 받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2일이었죠? 1일은 인터넷, 1일은 현장 교육. 이렇게 받아요. 얘는 무조건 현장 교육이고요. 그래서 4일이다. 그죠? 4일이고 이틀이다. 그리고 0.5일이다. 이렇게 일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내면 정말 나쁜 건데요. 교육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뭐 이런 거 있죠. 교육의 목적,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뭐 이런 거 있는데 야 이거는 나오면 좀 문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매수 신청 대리인. 요건 얘기가 좀 다르죠. 매수 신청 대리인은 쫓아다니는 말이 법원의 등록입니다. 138페이지. 그죠? 138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상의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이것도 법원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대학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협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건 교육시간이 어때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예요. 그죠? 여기까지 나오면 숫자가 골치 아파지죠. 그죠? 얘는 시스템도 잘 안 맞아. 그죠? 4일 이상 이렇게 이해하시는 수밖에 없어. 그죠? 32시간 이상이잖아요. 아까는 지금 4일, 2일, 0.5일은 뭐예요? 다 끝이었어. 그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얘는 최소로 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건 4일 받고 2일 받고 0.5일 받는데 얘는 4일 이상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25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28시간에서 32시간 이하이다. 숫자가 나오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시험은. 그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죠? 교육 내용, 교육을 왜 하는지, 그리고 보수 교육을 왜 하는지, 이런 게 더 내용이 중요한 건데, 숫자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네.